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할 시간입니다. 자,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살펴보기 전에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성장세를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앞섰습니다. 자, TSMC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자, 아침부터 댓글들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그 TSMC의 실적이 이제 39%가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늘어난 걸 발표했고요. 일단 TSMC도 특이하게 매달 중요한 큰 것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매달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본 실적이 다 발표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TSMC 그 자체보다는 TSMC의 어떤 그런 상황이 소위 AI 시장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성장성의 둔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엔비디아가 가장 큰 관심이겠고 엔비디아 오늘 소폭 내리긴 했지만 지금 어저께까지 5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네. 사상 최고가에 지금 한 1.5% 차이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결국은 TSMC가 이번에 보여준 39% 매출 성장은 소위 AI 소위 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3일 전이었죠. 폭스콘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젠슨 왕이 블랙웰의 수요가 인세인하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약간 뭐 똑같은 의미죠. 그저께 폭스콘은 크레이지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AI 센터, 칩 수요가.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AI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 많고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주가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시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 아침에 새벽에 되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이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텐데 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거가 AMD도 지금 AI 이벤트 데이를 하거든요. 근데 AMD 리서스가 오늘 이제 발표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AI 수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는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리서스의 대답. 리서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AMD의 10년 이상 지금 CEO라고 있겠고요. 결국 이제 먼 친척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젠슨 왕이나 우리 보면 당숙 뭐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되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AI 이런 시장의 변화를 단지 지금 현재 내지는 멀리 봤자 6개월 정도의 실적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AI는 5년 이상을 봐야 되고 AI는 모든 산업의 근본을 그냥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다 각자 하시겠지만 AI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AI는 뭐 크게 의심할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브로드컴 사상 최고치 흐름도 확인을 했고요. 이로써 뭐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 겨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앞서서 TSMC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뭐 약보합인데 5일 연속의 상승 전날까지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치 조금 남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도 아마 내일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불마켓 진입 2년 만에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될까? 자, 국내 증시는 핑퐁핑퐁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공식적으로 불마켓에 진입했습니다. 네, 불마켓에 진입한 지 벌써 만 2년이 된 것이 되겠고요. 우리 나라 보면 토요일이죠. 10월 12일 날이 불마켓에 진입한 지 2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었죠. 2022년 10월 12일이 최바닥이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서 불마켓으로 이제 돌아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불마켓에 이제 진입한 지 2년이 되었다. 굉장히 꽤 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2년 동안 큰 조정 없이 쉽게 해서 20% 이상 하락이 없이 조정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팔았다 다시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많이 떨어진 걸 사야 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라고 진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S&P 지수는요. 오늘까지 또 사상 최고가 44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 35번째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이제 먼 것 같지만 나스닥도 한 1.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마켓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좀 팔았다 사야 된다. 좀 너무 올랐다. 지금 사기는 겁난다 하고 계시지만 불마켓의 평균 지속 기간은 5.5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고작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950년 이후에 불마켓에 한 번 진입하면
평균적으로 5.5% 올라갔고요. 평균 상승률은 180%가 에버리지로요. 그리고 미디안을 보면 107%인데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고작 6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책에서 생각하고 상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부터 사보고 단 뭐 100달러건 10만 원어치 한 번이라도 조금씩 사고 나서 조금씩 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텐데 제가 이런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거가 생각만 하고 그냥 걱정만 하신 분들은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시장은 특정 주식을 제가 말할 것도 없겠고 좀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세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됐다고 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5년 5개월이 5년 반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년 됐으니까 3년까지 가겠느냐. 3년까지 간 거는 60대 40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간 경우도 있고 3년이 덜 간 경우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3년째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3년 동안에도 내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네 가지, 서너 가지 정도의 조건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흐름은 내일 새벽, 오늘 밤에 발표된 CPI가 또 어떻게 변화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노리고 있는 소프트 랜딩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리세션 확률을 15%까지로 내려놨기 때문에 많은 또 조금만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언론이나 나와갖고 이제 리세션이 온다 뭐 겁을 많이 주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려요. 숫자를 갖고 얘기하자. 그냥 겁만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기업의 이익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뭐 가봐야 되는 거지만 올해 7% 정도에서 8%, 내년에는 오히려 이익 증가율이 올해 대비 더 늘어나서 10%대 중반대 이익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보면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여러분 무게 중심을 갖고 한마디로 너무 겁먹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참 이번 10월 초반에 휴장도 많고 정신없이 쉬어가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안정적으로 사상 최고치 흐름이네요. 불마켓에 진입한 지 2년이나 지났고요. 오래 되었다고 쉽게 꺾이지 않는다. 사실 AI는 뭐 잠깐 뭐 쉬어가면서 오르기도 했지만 쉬어가는 사이에 다른 또 업종들도 또 쉬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네요. 자, 그러면 외신에서는 지금 이 뉴욕 증시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월가 전략들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발빠르게 전해 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세븐 그런 주식들에 대해 관심을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블랙락의 리라이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글로벌 채권운용의 뭐 대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초대형 소위 밸류에이션, 초대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는 분명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기 자금이 워낙 풍부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들 기업이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런 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애플이면 애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이것이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국의 증시 문화와 가장 큰 차이를 저는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이란 건 주주를 배려하고 배당을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그세븐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형주에다가요. 그리고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소득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매그세븐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ETF부터 말씀드리면 맥스란 것이 있습니다. MAGS요. 이거 한 번만 48달러 정도 하는데요. 매그세븐을 한 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ETF가 되겠고요. 좀 더 50개만 사겠다 하시는 분은 XLG라는 ETF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만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성장주만 하겠다, 초대형 성장주만 하겠다 하시는 분은 MGK 등이 있겠고요. 뭐 채권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BINC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부터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장 또 주요한 테슬라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역사책에 남을 큰 이벤트. 네, 테슬라 내일이면 로보택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역사책에 남을 큰 이벤트로 미리 평가를 했는데 월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관심, 올해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아마 로보택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의 이벤트가 내일 일단 발표되겠고요. 그에 관련해서 내일이라든가 모레 계속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리겠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원래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약간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CFRA인데요. CFRA는 참고적으로 세계 최대의 독립 리서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이벤트를 우리도 흔히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뉴스의 팔라. 그러니까 루머의 사고, 뉴스의 팔라인데 뉴스의 팔라라는 이벤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내일일 수 있다라고 일단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이제 자부심이 많고 자신감이 정말 넘쳐나는 분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과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보택시 이 부분만 하더라도 2016년에 처음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 1년만 지나면 미국 전역에 자율주행차가 다닌다는 얘기했었는데 매번 1년 후 얘기하더니 지금 7, 8년 후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번에 로보택시가 발표되더라도 정말 진짜 수입으로 돌아올 시까지는 지나는 길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완전 정반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최고의 기업이 가장 최고고 저평가된 기업이 테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까지 하나 전해드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도 아니면 뭐 게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도 특집으로 실을 정도로 시장에서의 관심은 커져 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 하나로 시장이 맡기진 않을 거고 주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너무 내일의 이벤트에 따른 주가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고 실망하실 필요 없고 꾸준하게 테슬라의 실적을 오히려 더 꾸준히 보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로보택시 행사 앞두고 일론 머스크는 2014 모델 3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해 가장 큰 테슬라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가에서는 또 뉴스에 파는 가능성 경고도 있습니다. 내일 새로운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요. 근데 이것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우버의 변화 소식입니다. 셔틀 밴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버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자동차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를 하고 있겠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각국 시면 시, 뭐 도시면 도시에서 결국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도심에서 이제 공항에 가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물론 우리나라 같이 뭐 전철이라든가요, 기차라든가 버스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 이럴 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뉴욕에 가보시면 계시겠지만 뉴욕 공항 도심 맨하탄이라는 데서 요즘 보면 라가디아 공항이나 JFK 이런 공항 가려 그러면 특히 라가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버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불이 넘습니다. 지금 공항까지 가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데 여기에 이제 셔틀버스 우리를 보면 셔틀번 버스죠. 정확히 보면 셔틀밴을 14인승짜리 셔틀밴 사업을 하면서 1인당 14달러짜리, 16달러짜리를 이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